파키스탄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과밀화의 결과가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혼잡함과 혼란의 느낌은 거의 눈에 띄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러 공식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나라의 한 도시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오염되고 먼지가 많은 도시 중 하나로 계속해서 순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79만 6천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2억 5,10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오염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파키스탄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 라호르는 매년 방글라데시 다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타이틀을 놓고 경쟁합니다. 라호르는 파키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1,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담아 도로변에 버려집니다. 주변에는 파리가 날리고 이는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그 근처에서는 정육점 주인이 거리에서 고기를 손질하는데 그 고기 위로 쓰레기가 쌓인 차에 방치됩니다. 악취가 고깃집으로 퍼져나가 오염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 고기는 덮개도 없이 지나가는 차량에 배기가스와 먼지를 고스란히 흡수하며 놓여 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손으로 작업대를 문지르고 난 후 손을 씻지도 않고 고기를 썰어냅니다. 작업대 아래에서는 고객이 주문할 때마다 닭이 도살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어시장도 위생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길거리에서 조리되어 팔리는 음식은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며 방문객들에게 먹지 말라고 강력히 권장됩니다. 심지어 수돗물로 양치하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늘에서는 독수리와 매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길가와 옥상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먹습니다. 엉켜있는 전선들이 위험하게 낮게 드리워져 있으며 불법적으로 연결된 것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공용 유리잔에서 음료를 마시고 발을 씻는 물로 설거지를 합니다. 라오르를 걸어다니면 강한 악취가 지속적으로 코를 찌릅니다. 남자들이 반죽을 밀고 음식을 만들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배수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배설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어 도시의 위생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라오르의 거리 음식을 시도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전통적인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미스왁이라는 천연 뿌리로 이를 닦는 방식이 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들은 흔히 주목을 받습니다. 지역 시장에서는 뱀독과 도마뱀 기름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들은 성적인 능력을 높여준다고 주장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오토바이는 주요 교통수단이며 그 소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라오르에는 6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도로에 있으며 그중 420만 대가 오토바이입니다. 어디를 가나 오토바이 군단이 보이고 경적 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배기가스는 공기 중에 무겁게 퍼져 있으며 경적 소리는 도시를 가로지릅니다.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운전자는 경적을 계속 울리며 교통 혼잡이 풀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이 끊임없는 소음에 금세 두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소리는 라호르의 오염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차량의 수는 소음뿐만 아니라 유해한 가스를 대기 중에 퍼뜨립니다. 도로는 대부분 오래되고 닳아서 지나가는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오르에서 하루만 숨을 쉬면 마치 한갑에 담배를 피운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관들은 라오르의 공기질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야외 운동을 피하고 항상 창문을 닫을 것을 권장받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두 겹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라오르의 오염 수준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설정한 안전 한계를 16배 초과합니다. PM도 5라고 불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입자들은 먼지, 연기 및 기타 공기 중에 물질들을 포함합니다. 라오르의 공기질 지수는 평균 300에 달하고 최고 400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반면 깨끗한 공기를 자랑하는 도시는 PM2, 오수치가 보통 20에서 25 사이입니다. 과학자들은 하루 평균 PM2, 오수치가 50을 넘으면 인간에게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라오르의 공기질 지수가 300에 이를 경우 학교는 문을 닫고 교육과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천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라오르에서의 생활은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매년 12만 8천 명의 주민들이 천식, 기관지염,
폐암 등 공기 오염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보고됩니다. 이는 공식 통계에 불과하며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라우르의 평균 수명이 전 세계 평균보다 약 7년 짧다고 말합니다. 즉,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평균 70세까지 살 수 있다면 라우르 사람들은 평균 60세에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병원들은 위생 문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바닥에 앉아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배설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시설과 훈련된 직원의 부족으로 병원들이 제대로 된 표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자주 건강 위기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녹지 공간 부족입니다. 라우르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산업 중심지 중 하나로 많은 공장들이 환경에 해로운 화학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도시의 제한된 나무와 식물을 훼손시켜 라우르가 점점 더 심각한 오염 문제를 겪게 만듭니다. 이 문제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1,4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라우르의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이 영상이 뭐라고?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만 누르지 말고 바로 아래 하이프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건 저에게 조금 더 수입을 안겨주며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라우르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이 도시는 위생과 청결 문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나귀는 교통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며 종종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서 쉬고 있습니다. 당나귀 수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옆을 지나며 상인들은 이를 이용해 간단한 바퀴 달린 수레로 물건을 운반합니다. 당나귀와 많은 거리의 고양이, 개들은 모두 기운이 없고 제대로 된 먹이를 먹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짐을 옮깁니다. 일부 오토바이는 뒤에 2명의 승객이 탈 수 있는 좌석 프레임을 장착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툭툭과 비슷합니다. 이런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 사고가 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차량이 도로 한쪽에 세워져 운전자가 도움을 기다리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차량들이 도로에 있다 보니 라우르에서는 매일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교통체증 속에서 화려하게 꾸며진 말이 끄는 마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많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이 마차를 타고 도시를 돌아다니며 즐깁니다. 교통신호등은 또 다른 어려움을 더합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보행자들이 같은 공간으로 밀려들며 혼잡한 상황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신호나 보행자 도로를 따르기보다는 직감으로 움직이며 이로 인해 자주 충돌이 발생하고 때로는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길을 건널 때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열린 맨홀, 뚜껑도 큰 위험 요소입니다. 조금만 부주의하면 예고 없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발걸음을 조심해야 하며 길에서 남은 음식이나 죽은 비둘기, 죽은 쥐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의 서비스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 보이며 도로 위에서 죽은 동물들이 자주 보입니다. 아마도 이 동물들은 시끄러운 소음과 오염된 공기를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우르의 거리를 돌아다녀야 한다면 어떤 교통수단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토바이 택시, 당나귀 수레, 아니면 화려하게 장식된 마차. 아래 댓글에 선택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파키스탄 여행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카메라를 거리로 향하면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더럽고 혼란스러운 환경이지만 그들 속에는 기쁨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카메라를 인식하면 미소나 인사를 건넵니다. 도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샤자요 성지에서 지카르 의식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지역 무슬림들이 전통적인 노래를 부르고 드럼을 치는 모임입니다. 이 의식에서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는 자극적인 물질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담배에서 담배잎을 빼고 그것을 해시시로 채운 후 이를 피웁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죄로 여겨지지만 이 자극물 사용은 그들의 신앙을 깊게 만드는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현대 인프라가 부족한 이 나라는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300년경에 등장했으며
이는 약 5천년 전으로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와 함께 인류 문명의 새 발상지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고대 파키스탄 사람들이 매우 정교한 도시 계획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길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완벽한 격자 형태의 도시를 만들었고 주거 지역은 명확하게 구분된 블록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도시 계획은 유럽에서는 로마 시대에나 나타났지만 파키스탄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표준화된 구운 벽돌로 지어졌으며 여러 층을 가진 집들이 많았고 내부 배수 시스템도 갖추어졌습니다. 그들은 지하 하수도와 복잡한 공공 목욕탕도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대형 목욕탕은 종교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커뮤니티 모임의 장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곡물 저장소와 조직된 시장을 만들었으며 그들의 경제 시스템은 매우 전문화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문명이 사토 수백 년 전에도 치과 치료와 의학을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오미눔의 직경을 가진 석기 도구로 이를 뚫은 인간의 치아를 발견했습니다. 치과 치료는 상류층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여성과 어린이들에게도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초와 자연적인 마취제를 사용하여 인더스 문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초기의 의학센터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시대를 훨씬 앞섰습니다. 그들은 현대 산업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정밀한 금속 주조 기술인 잃어버린 왁스 주조법을 마스터했으며 보석과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무게와 길이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무역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독자적인 문자 시스템인 인더스 문자도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은 이 고대 문자를 완전히 해독하지 못했으며 이 문명은 더욱 신비롭고 매력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축구공을 들고 있다면 그것을 뒤집어 보세요. 밑면에 메이드 인 파키스탄이라는 글씨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공 제조지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파키스탄의 시알코트시에서는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축구공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개의 축구공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피파 월드컵에서 사용되는 공의 70% 이상이 여기에서 제조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공식 경기 공인 알리을라도 파키스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파키스탄에서 수출되는 축구공 대부분이 손으로 수천 번의 바늘질을 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알코트의 많은 공장들은 가족 운영 방식으로 수세대에 걸쳐 아버지에서 아들로 기술을 전수받으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파키스탄은 축구 제조로 유명하지만 실제로 축구는 그다지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공식 국가 스포츠는 하키이고 많은 남성들이 레슬링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알코트는 축구공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유럽과 북미로 수출되는 다양한 의료 및 외과기기들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제조된 외과기기의 90% 이상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사용됩니다. 파키스탄에서 만든 제품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의료 산업에서 중요한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제조 강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북서부의 작은 마을인 다라는 놀라운 제조 중심지로 이곳은 복제 총기의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단 한 번 본 총기를 10일 만에 복제할 수 있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복제한 총기는 정확도와 빠른 생산 속도로 유명합니다. 달에서 만든 AK 소총은 $100 이상에 판매됩니다. 비록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곳에서 생산되는 기계 복제품은 여전히 그 정확도와 빠른 제작 시간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농업 강국이기도 합니다.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바스마티 쌀 수출국 중 하나로 남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소비되는 긴 곡물의 품종입니다. 또한 파키스탄은 기노 오렌지, 밀, 사탕수수, 그리고 특히 엄청나게 생산량이 많은 망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망고는 중동과 유럽에서 그 달콤함과 풍부한 향으로 유명하며 많은 사람들은 인도 망고보다 파키스탄 망고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망고를 사랑해서 그것을 국가 과일이라고 부릅니다. 망고 시즌이 되면 전국이 축제를 즐기는 것처럼
망고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요리, 음료, 행사들이 열립니다. 파키스탄에는 한때 국가 최고의 스포츠 전설이었던 총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정치에 입문하기 전, 임란 칸은 파키스탄 역사상 가장 뛰어난 크리켓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커리어의 정점은 1992년 팀 캡틴으로서 파키스탄을 첫 번째이자 유일한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을 때였습니다. 이 승리는 그를 국가적 영웅으로 만들었고 파키스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크리켓 배트를 내려놓은 후 임란 칸은 정치에 집중하게 되었고 2018년에는 파키스탄의 총리로서 국가를 이끄는 캡틴이 되었습니다. 그의 재임 중 그는 부패와의 전쟁, 외교 정책에서의 파키스탄 독립성 강화,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며 주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그는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이슬람 포비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크리켓처럼 쉽게 경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임란 칸은 부패와 관련된 160개 이상의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60-70%의 파키스탄 사람들이 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가 정치에서 제거되기 위한 표적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파키스탄 정치의 복잡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영웅이 하루아침에 악당이 될 수 있고 여론은 종종 공식적인 이야기와 충돌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독립을 이룬 지 거의 70년이 지난 오늘날 파키스탄은 여전히 많은 언론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안정한 국가 중 하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장기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으며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자원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파키스탄의 총 공공부채는 224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GDP의 74% 이상을 차지하며 매 분기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변화가 잦고 이 무거운 부채의 짐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 그리고 어려운 생활 조건은 사회적 불안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극단주의자들과 테러리스트 조직들은 대중의 불만을 이용해 세력을 키우고 새로운 구성원을 모집하며 전국 곳곳에서 치명적인 공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중 탈레반은 가장 잘 알려진 조직입니다. 많은 해 동안 파키스탄은 탈레반을 강력히 지원해 왔습니다. 정부와 정보기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며 전통적인 경쟁자인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자금과 무기,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9.11 사건 이후 파키스탄은 미국과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탈레반은 배신감을 느끼고 2007년에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 테릭-이 타리반 파키스탄을 결성했습니다. 이 극단주의 이념에 기반한 분파는 파키스탄 정부를 이단이라고 간주하고 국가를 전복시키고 이슬람법을 세우기 위해 수천 차례의 테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다시 말해 파키스탄이 한때 외부의 이익을 위해 키운 세력이 이제는 내부의 가장 큰 위협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과 접한 지방의 치안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2025년 첫 3개월 동안만 해도 최소 15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자주 간과하는 점은 이러한 문제들이 국제적인 보도에서는 강조되어 파키스탄 전역이 혼란스럽고 위험한 곳으로 비춰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파키스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놀라워하며 그 나라가 여전히 폭력적인 공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불안정성은 대부분 특정 지역, 예를 들어 부족 지역, 아프가니스탄과의 서부 국경, 발로치스탄주, 이란과 카슈미르 근처의 외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국가는 안전하고 질서가 잡혀 있으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화롭습니다. 이슬라마바드는 파키스탄의 공식 수도이자 세계에서 가장 어린 수도 중 하나로 1967년에 공식적으로 탄생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파키스탄의 수도는 카라치였으나 카라치는 너무 혼잡하고 혼란스러우며 안전하지 않아 더 이상 중요한 수도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수도를 처음부터 다시 건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위치를 선정할 때 파키스탄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지정학, 기후, 군사 전략,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장점 덕분에 새로운 수도로 선정되었습니다. 카라치보다 더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후가 시원하고 자연재해가 적으며 무엇보다 히말라야 근처에 위치해 있어 전쟁 시 방어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즉, 이곳은 수세기 동안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수학적 분석에 의해 선택된 몇 안 되는 수도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도 흥미롭습니다. 이슬람은 아랍어로 이슬람을 의미하고 아바드는 페르시아어로 정착지 또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슬라마바드는 이슬람의 도시라는 뜻이 됩니다. 이 도시의 전체 설계는 인간 정착지의 과학을 중시하는 그리스의 건축가 콘스탄티노스 아포스토로우 독시아디스가 맡았으며 그의 에키스틱스 철학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덕분에 이슬라마바드는 그 당시의 많은 남아시아 도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선진적이고 잘 조직된 도시 설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슬라마바드는 오늘날처럼 활기차지는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죽은 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로서 이곳의 삶은 주로 정부 사무 시간에 맞춰졌습니다. 오후 5시에서 6시쯤이면 거리는 텅 비고 상점들은 닫히며 카라치나 라오르와 비교하면 거의 반문화나 오락거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슬라마바드는 훨씬 더 활기찬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새로운 레스토랑, 카페, 루프탑 바들이 생겨났고 번화한 쇼핑몰, 영화관, 활기찬 야경 지역들이 등장했습니다. 증가하는 젊은이들, 학생들, 그리고 국제적인 커뮤니티 덕분에 이슬라마바드는 이제 해가 지면 생기 넘치는 핫스팟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수도가 건조하고 자극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슬라마바드는 의외로 시적이고 아름다운 면도 있습니다. 이곳은 철새들의 천국입니다. 마르갈라 언덕과 라왈 호수 근처에 위치한 이슬라마바드는 매년 수백 종의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으로 플라밍고와 황사에, 독수리, 드물게는 왕새매까지 다양한 새들이 찾아옵니다. 이로 인해 이슬라마바드는 사진 작가들과 생물학자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펀자브 지역에서 반드시 놓칠 수 없는 축제는 바산트 또는 연날리기 축제입니다. 매년 2월, 라호르 상공은 수천 개의 연들이 하늘을 가르며 색으로 가득 찹니다. 바산트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즐기는 연날리기가 아니라 진지한 연날리기 경쟁이라는 점입니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연을 높이 띄우는 것이 아니라 유리 가루로 코팅된 줄로 상대방의 연줄을 끊으려고 시도합니다. 연이 끊어지면 군중은 환호하며 승자는 하늘의 왕으로 크라운드 됩니다. 도시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루프탑 파티를 열고 노래를 부르며 북을 치고 전통적인 단 음식을 즐기며 봄을 상징하는 노란색 옷을 입고 축하합니다. 비록 바산트가 한때 안전 문제로 금지되었던 적도 있었지만 여전히 파키스탄에서 가장 활기찬 축제 중 하나로 펀자브 사람들의 자유롭고 활기찬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북서부의 칼라시 계곡에서는 매혹적인 축제인 조시 축제가 열립니다. 칼라시 사람들은 파키스탄의 다른 지역들과 매우 다른 종교적 관습을 지닌 작은 공동체로 조시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봄 축제입니다. 3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 동안 칼라시 사람들은 아름답게 수놓은 전통 의상을 입고 화려한 꽃 머리 장식을 착용하며 북과 플루트의 선율에 맞춰 원을 그리며 춤을 춥니다. 이 춤은 관광객들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좋은 수확을 기원하는 신성한 의식으로 모두가 그 리듬에 맞춰 신성과 연결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신선한 소와 염소의 우유를 돌재단에 바치는 의식도 있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가축을 축복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조시는 또한 칼라시 젊은이들이 사랑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노래를 부르고 꽃 화환을 교환하며 서로 동의하면 축제 동안 공개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북부의 헌자 계곡에서는 매년 봄 살구꽃 축제가 열립니다. 이는 단순히 봄을 맞이하는 축제가 아니라 온 계곡이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핑크색과 하얀 꽃들로 가득 찬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이 축제의 의식은 농업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살구나무 아래에서 전통적인 원형춤을 추고 갓 갈은 밀로 만든 첫빵을 나누며 살구차를 마시며 풍성한 수확을 기원합니다. 파키스탄은 믿을 수 없는 모순들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가 있지만 현대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제조하지만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크리켓 전설들이 총리가 되었다가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위험한 나라로 묘사되지만 진정으로 따뜻하게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이 10가지 사실은 사람들이 파키스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나라의 복잡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호르의 오염된 거리에서 이슬람아바드의 계획된 완벽함까지, 고대 인더스 문명의 업적에서부터 현대적인 제조 능력에 이르기까지, 파키스탄은 단순한 범주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다음번에 파키스탄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세요. 각 헤드라인 뒤에는 2억 5,100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삶을 살아가며 끈기와 창의력,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도전은 현실이지만 그들의 힘도 마찬가지로 현실입니다. 이 사실 중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파키스탄을 방문한 적이 있거나 그곳의 일상에 대해 알게 된 후 방문을 고려해 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벨을 켜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